골반이 틀어졌을 때 잡는 포인트는 물고기 있는 곳에 낚싯대를 들이워야 물고기도 잡히듯이 사람 몸의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통증도 사라지게 된다. 허리디스크나 목디스크의 방사통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유명 의학책에 나오는 통증점, 압통점들에 대한 근육의 위치들이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는 전문 서적들을 보고서도 정확히 그것을 찾지 못해서 통증을 못 잡는 것이 아닌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아직도 협소한 생각으로 그 부분과 연관된 근육이 문제가 있다고 여겨 10번 또 그 이상 치료를 하다 안되면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다른 곳에 가서 치료하라는 식의 눈치를 주는 것이 현실이다. 몸의 체형에 따라서 다리 길이가 짧고 길게 보이는 것은 두 다리의 길이가 차이가 나서가 아니다. 골반이 한쪽으로 올라가거나 골반이 좌우로 돌아가는 것이 따라서 치마를 입게 되면 옆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돌리고 되돌리는 일이 반복이 된다. 또 무릎에 영향을 주어서 오다리가 되고 한쪽 발바닥을 땅에 쓸고 다니듯이 그 발걸음으로 인해 신발 바다 쪽 뒤꿈치가 심하게 딸린다. 또 어느 순간에 허리 통증과 목의 통증을 호소하게 된다. 결국은 골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위치에 따라서 두 다리의 길이가 다르게 보이고 목의 위치가 바뀌면서 통증이 시작이 된다. 그럼 어느 것을 집중해서 공략해야 할까? 골반을 바르게 해야 한다. 다리의 근육을 집중적으로 풀어줘야 골반이 바로 잡힌다. 이 골반이 정 위치를 잡는다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되면 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몸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원리와 몸이 틀어지고 반듯해지는 원리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호흡은 우리가 죽을 때 빼고는 무조건 잘 되어야 하고, 운동할 때는 더욱더 많은 양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위해 많은 호흡량이 필요하다. 호흡이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건강의 척도가 될 수 있고 발걸음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위장장애와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의 무기력함과 졸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호흡이다. 살아있는지 숨쉬는지를 확인해봐. 이런 호흡이 안 될 수밖에 없었네. 앞장에서 피곤하고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 하셨던 반포의 유모씨 이야기를 조금 더 언급하고자 한다. 신장이 좋지 못해서 호흡에도 영향이 와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언덕길을 올라가면 몇 번이고 멈춰서 거친 숨을 몰아야 했다. 그는 승모근이 불끈 튀어 올라서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였다. 그리고 위장이 좋지 못해서 몸을 펴고 바른 자세를 배우기 위해 몇십 년을 고생했지만 필자에게 처음 왔을 때 거북목의 승모근이 높이 올라와 있었던 것만 봐도 배웠던 것들이 호흡과는 상관없는 그냥 이론적인 학습으로만 끝나버렸던 몸 교육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승모근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사장에서 목편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만큼 몸이 앞으로 많이 구부러져 있다는 것이고, 곧 흉곽이 쪼그라들어서 등 쪽이 굽어 있는 모습으로 몸이 굽어진 만큼 호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위장장애, 공황장애 편에서도 다루었지만 몸이 구부러져 있다는 것은 몸의 장기를 누르고 또한 장기들의 움직임에 장애가 되는 몸의 구조로 인해 폐호흡에서 폐가 풍선처럼 부풀렸다가 오므라드는 과정이 잔뜩 움츠린 갈비뼈의 영향으로 폐의 팽창 운동이 되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복식호흡을 하라고 하는 이유도
폐의 공간 확보 측면에서 볼 때 횡격막 위아래로 밀고 당김 운동을 통해 폐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그림처럼 몸이 구부러져 있게 되면 횡격막 밑으로 밀어내릴 수가 없다. 호흡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복식 호흡을 몇 년씩 배우는데도 호흡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몇 초간 들이쉬고 내쉬고 시간 문제가 아닌 즉 몸의 구조가 호흡하는 데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도움이 된다. 몸에 대해서 알고 호흡을 배우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이지 무조건 복식 호흡이 좋다고 해서 호흡을 하면은 조금의 도움은 될지언정 근본적인 해결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래 그림만 보아도 알 수가 있다. 다시 반포의 유머시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며칠 만에 필자유 선생님, 제가 뛸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뛰어봤더니 뛰어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라고 신나서 질문하셨다. 몸이 펴지면 호흡까지도 좋아지게 할 수 있다. 이다. 조금만 걸어도 호흡이 차고 힘들었던 분이 며칠 만에 폐가 좋아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폐의 움직임을 좋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 며칠 만에 뛰고 호흡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 기존 지식을 버리고 몸의 구조를 새롭게 이해하면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횡격막이 열려야 호흡이 쉬워진다. 기관지 후두. 몸이 굽혀지면 호흡이 힘들다는 것은 흉곽이 다치고 폐의 움직임을 막기 때문이다. 위장장애를 겪는 분들은 당연히 호흡하는 데 문제가 있다. 폐가 문제가 되어서 호흡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위장장애에서 위의 가동 범위가 좁아지듯이 폐의 가동 범위가 좁아지면 자연히 호흡량이 줄어들게 된다. 폐의 가동 범위를 넓혀라. 폐의 가동 범위를 넓혀라 라고 이야기하다 보니 자연히 요즘에는 횡격막에 관한 연구들도 많이 해서 횡격막에 대한 중요성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횡격막은 몸이 굽혀지면 닫히게 되어 있어 몸이 열려야 횡격막이 항상 열린다. 제 아무리 옆에서 누가 횡격막을 누르고 횡격막을 넓힌다고 해서 횡격막이 넓혀져 있는 상태로 있지 않는다. 마치 풍선이 빠지면은 바람이 빠지면은 제 위치로 돌아가듯이 횡격막이란 것은 풍선처럼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럼 횡격막을 넓게 해주는 방법은 뭘까? 횡격막을 잡고 있는 몸의 흉곽을 먼저 열면은 자연히 열리게 된다. 흉곽, 늑골, 횡격막. 호흡을 병원에서 좋게 해줄 수가 없었네. 호흡은 몸의 구조적인 부분으로 단지 횡격막이나 폐의 기능성 문제나 체질을 이야기하면 호흡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 무슨 호흡을 하면 좋아진다는 말에 호흡을 배우고 명성을 배우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또 체행교정 가르치던 교수님들의 경우는 물론 횡격막을 내려서 호흡을 하는 복식호흡과 횡격막을 열어주는 마사지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횡격막이 어떻게 열려야 하는지 모르게 횡격막 마사지만 하라고 하고 횡격막에 위가 따라 올라갔느니 이상한 논리로 강의를 한다. 예를 들은 학생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고 답이 나오지 않는 방법과 학문을 답습하고 있으며 답답함을 느낀다. 용산에 있는 78세 심선생님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했다가 음성 반응을 받고 겨우 병원에서 퇴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호흡이 힘들어져서 산소호흡기를 집에서도 의지해야만 해서 기회 필자에게 오시라고 했었다. 들숨 날숨을 의미로 하면서 말을 하거나 음식을 드신다는 것은 옆에서 보기에도 쉽지 않았지만 필자를 만나고 5분도 안 되어서 자연호흡이 되신다면서 이 정도의 자연호흡이면 산소호흡기를 없어도 될 듯 하다면서 며칠 후에 렌트한 산소호흡기를 반납하셨고 1년여가 지난 지금도 편히 잘 계신다. 호흡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산소를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호흡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 때 숨쉬는 것조차 편해지는 것이다. 닫혀있는 폐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폐를 연구하다 보니 무엇을 먹으면 폐가 좋아진다는 한약과 건강식품만 돌아다니게 되는데 어머 호흡이 몇 분 만에 이렇게 쉽게 되나요? 필자에 오는 사람 어떻게 몇 분 만에 숨쉬기 편해지죠? 그림 보면은 선수들은 무릎에 올라간 손이 보이고 팔이 펴져 있는 사진을 주위에서 봐야 한다.
즉 선수들이 가쁜 소음을 몰아치는데 팔을 쭉 펴고 무릎을 얹는 것은 무릎의 힘을 빌려서 어깨를 뒤로 젖히는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흉곽을 열어주는 효과를 준다. 등 쪽은 들어가게 해서 깊은 숨을 들이킨다. 심지어 축구 경기 중에서도 호흡이 떨리면 무릎에 손을 올리는데 이러한 선수가 보이는 즉시 선수가 지쳤다는 것을 알고 감독은 선수 교체를 준비하게 된다. 축구 선수들은 짧은 시간 동안에 호흡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우리도 평소에도 숨이 잘 쉬어지지 않으면 이런 자세를 취해야 한다. 필자가 호흡이 짧은 분들이나 위장장애, 공황장애 분들에게 첫 번째로 알려드리는 폐의 건강을 확보하는 자세이기도 하다. 폐의 건강을 확보하라. 사진을 중에서 이 자세로 호흡이 편해짐은 로 인해서 공황장애 분들이 다시금 호흡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게 되고 오랫동안 호흡을 공부하고 호흡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조차도 단 몇 분 만에 호흡이 좋아짐을 몸으로 느끼게 된다. 몇 센티미터 위의 공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죠? 그것도 몸이 피어짐으로 인해서 키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직전보다 몇 센티미터 높은 공기를 마시는 기쁨을 누리자는 이야기지만 숨쉬기 좋은 자세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자세가 반듯해짐으로 높은 공기를 마시게 되는 것이다. 호흡이 잘 되는 피부도 너무 좋아졌어요. 호흡이 잘 된다는 것은 산소가 잘 들어오는 것이고 또 이산화탄소가 많이 그리고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다. 위장장애, 건강장애 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변비가 피부를 거치게 하고 얼굴에 자꾸 무엇이 나게 하듯이 호흡이 힘들어지면 탁해진 혈액이 오랫동안 몸속에 머물러 있게 된다. 호흡을 한다는 것은 이산화탄소로 탁해진 혈액을 산소로 가득 찬 맑은 혈액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폐에서 고한 작업을 하고 같은 시간 동안에 호흡량에 따라서 피곤하다, 덜 피곤하다를 느끼게 된다. 따라서 호흡을 잘하면 장기들이 생생해짐으로 인해 피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호흡이 잘 안되는 분들의 특징은 피부가 거칠다. 호흡이 잘 된다는 것만으로도 나이를 가늠할 수 있고 또한 몸에 피로도가 쌓여있게 되는지에 대해 건강까지 가늠할 수 있다. 수년 전에 일본에서 산소를 파는 산소 카페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다. 결국 산소를 마셔서 몸의 피로를 풀고 하루를 기분 좋게 마감한다.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 운동을 하면 늘어난 호흡량만큼 호흡을 깊게 하여 몸속의 노폐물을 쉽게 밖으로 뽑아내므로 세포들도 살아나게 되고 몸에서 나는 나쁜 냄새들도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 나무의 피톤치드가 우리의 피로도를 높여 줄여준다는 논문도 있지만 산에 오르면 깊은 호흡을 하게 되고 깊숙한 곳의 나쁜 것이 빠져나가고 신선한 공기가 빠르게 몸속으로 전달됨에 따라서 피로도가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얼마나 이렇게 흉곽을 넓혀요? 풍선. 호흡법을 배우려고 몇 년을 다녀도 호흡이 안 되는 부분, 호흡이 기본을 무시한 채 몸의 공간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지 행경막이나 폐를 가지고 호흡량을 늘려보려고 했어도 호흡이 하루아침에 좋은 호흡이 되지 못하고 몇 달 몇 년이 되어도 갑갑한 호흡밖에 되지 못했다. 호흡이라고 하면은 풍선을 부는 연습을 하라고 하는데 그림처럼 풍선이 늘어날 공간은 결국 몇 분 행경막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가르치는 분들의 논리다. 풍선의 벽돌로 쌓인 담을 넓힌다는 생각을 하고서 풍선으로 폐활량이 좋아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물론 풍선을 불어서 폐활량이 좋아진다는 것은 일정 부분 인정할 만하지만 이제는 오른쪽의 그림 경우와 같이 달라져야 한다.
자세를 왼쪽 그림은 현경막을 여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단단하게 벽돌로 둘러싸인 곳에 풍선을 본다면 밑에 있는 얇은 곳으로 풍선이 밀고 내려오게 하는 방법이 현경막을 내려서 호흡을 하는 방식이다. 풍선을 불어서 호흡을 크게 해서 벽돌과 현경막을 밀어내는 힘을 길어내자는 이론이다. 필자의 현경막 원리는 먼저 현경막을 그리고 현경막을 둘러싼 갑갑한 벽돌의 공간을 넓게 해서 풍선의 바람이 들어오더라도 벽돌에 고입하지 않고 풍선이 크게 불어지는 방식이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같은 그림이지만 벽돌과 벽돌의 사이가 벌어져 있다. 풍선을 불기 전에 이미 벽돌의 간격이 넓어져서 풍선의 공간을 확보하고 풍선이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로 인해서 현경막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도 호흡이 잘 되는 원리이다. 벽돌의 간격이 넓어졌다는 것은 그 뼈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짐을 이야기하고 갈비뼈의 움직임이 쉽게 움직이는 유연함을 보일 때 흉곽이 넓어져서 호흡은 자연스럽게 편해진다. 왼쪽 그림의 사람들은 특징은 몸이 뻣뻣하고 딱딱함을 느끼게 되는 특징이 있지만 흉곽을 열어주면 어느 사이에 부드러운 호흡을 하게 된다. 춤을 못 추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춤을 사람이 될 정도로 갈비뼈들이 움직임이 부드럽게 느껴지고 숨을 쉴 때마다 흉곽이 쉽게 열려 숨 쉬는 것이 편해진다. 단 몇 분만 해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되지도 않는 논리로 사람들의 호흡을 좋게 한다고 하며 호흡에 대해서 강의하는 분들은 여전히 고객은 숨 쉬는 것을 힘들어한다. 그렇게 해서 1분 만에 배우는 복식호흡. 기존의 복식호흡은 몇 년씩 배워도 안 되지만 필자의 방법으로 1분 만에 배울 수가 있다. 호흡은 갓나는 아이들 호흡같이 잘 쉬어지는 것이다. 누워서 잠자는 아이들의 경우에 볼록한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아픈 분들의 경우는 숨이 금방으로 넘어갈 듯한 그 숨을 쉬고 호흡이 안 되고 힘들어한다. 나이를 먹으면 아이들처럼 배로 숨 쉬는 방법을 잊고 가슴으로만 헐떡이며 숨을 몰아쉰다. 배로 숨을 쉬어보려고 하더라도 숨을 잘 못 쉬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배를 움직여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을 해보려고 해도 배는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 갓난아이들은 숨을 들이쉴 때마다 배가 불쑥 올라갔다 내려간다. 아이들 호흡하는 것을 잊어버렸으므로 숨 쉬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다. 1분 만에 배워서 평생 요양하게 써먹는 방법을 그림으로 그려보았다. 들여 마시고 크게 내뱉고 그림처럼 누워서 숨을 들여 마실 때 배가 올라오고 내뱉을 때 자연스럽게 배가 쑥 들어가게 보자. 이게 왜 안 되죠? 처음에 안 되는 분들이 많다. 이제는 누워서 휴대폰을 배꼽 위에 올려놓고 배 위의 휴대폰을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고 숨을 크게 마신다. 그 다음 반대로 휴대폰이 등에 붙는다는 생각으로 숨을 모두 뱉어낸다. 숨을 들이마실 때에는 휴대폰이 올라오고 숨을 내쉴 때는 휴대폰이 내려오는 것이다. 들이마시면서 휴대폰이 올라오고 또 내려가는지 확인하고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잘 된다면 호흡은 잘 되는 것이다. 골반 호흡이 호흡을 좋게 한다는 이론을 세상에 알린다. 골반의 호흡을 좋게 한다는 것을 모르게 현경막이 어떻고 어떤 호흡을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 골반의 위치를 바로잡아야 호흡이 좋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이론일 것이다. 이것 또한 필자만의 이론과 새로운 방법이다. 호흡이 힘들어지는 것은 신장이 좋지 않거나 심장에 의한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이를 먹으면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뒤로 굽어서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숨 쉬는 것이 힘들어진다. 챕터를 나누다 보니 허리, 목, 위장장애, 호흡, 다리 부분으로 나누었지만 결국은 출발은 골반에서 시작이 된다. 골반이 어떻게 호흡을 편하게 할까? 단전후 현경막 호흡은 들어봤는데 골반 호흡이라니 호흡은 골반으로 하는 것이다 다는 건데 골반이 움직이지 않으면 호흡은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다. 현경막에서
행경락이 바뀐 뜻이 보는데 정말 위치가 바뀌었을까? 골반. 골반이 호흡을 좋게 한다.